처음엔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했거든. 뭔가 좀 메타버스 하면 기대되는 게 되게 북적북적하고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사람이 그 맵에 많아도 외롭더라고. 나 빼고 다 기계네. 결국에는 그 캐릭터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재밌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더라고. 사용 방법은 간단해. 그냥 웹으로 들어와서 그 공유받은 주소로 들어오면 WASD라고 해서 게임에서 많이 쓰는 이동키나 혹은 그게 어려우면 방향키로 그냥 움직이면 돼. 방향키는 앞뒤로 자동차처럼 앞뒤로 움직이고 좌우는 시선을 돌려줘. 바퀴를 돌려줘.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듯이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한 손 조작이 되고 만약에 내가 컴퓨터 양손으로 조작하는 게 쉽다라고 하면 게임처럼 WASD랑 마우스 왼쪽 클릭을 드래그하면 시선을 돌릴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컴퓨터 방법. 그 모바일도 가능한데 모바일은 앱이 있어. 그 앱을 다운받으면 얘는 양손으로 왼쪽은 이동, 오른쪽은 시선 돌리기 그런 걸로 해서 관람을 하고 작품도 클릭해서 댓글도 남길 수 있고. VR 전시 같은 거 하면 혼자 들어가잖아. 그러면 보통의 체류 시간이 1분 안팎이야. 그냥 전시 슬쩍 보고 끝이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도 전시장에 혼자 있을 때는 1, 2분 안에 체류 시간으로 끝나거든. 다들 그냥 슬쩍 보고 끝나는데 한 명만 더 들어오면 평균 체류 시간이 거의 7배 가까이 늘어나. 14분까지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20분, 30분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뭐 적을 때는 한 5분, 1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체류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우리의 특장점인 것 같아. 일단 므을 하면서 지금까지 전시회는 300회가 넘게 진행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개념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자기 전시장을 만들 수 있다, 자기 스튜디오를 꾸밀 수 있다가 컨셉이어서 회원가입을 하면 한 개의 전시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었는데 한 1000명 정도 쌓였을 때 보니까 생각보다 자기 그림을 안 만들더라고. 자기 전시를 안 하더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하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뭔데 내가 전시를 만드냐 라는 것도 있었고 전시는 되게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냥 나는 다른 사람 전시를 구경하려고 회원가입한 거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5% 정도만 전시를 만들더라고. 회원 중에서 어떤 게임에서 어떤 길드 같은 뭐 그런 건지 거기서 자기네 팬아트 그린 것들을 전시를 했고 거기에 사람들 반응 보면 누구누님 역시 잘 그려요 이러면서 막 그런 칭찬들 막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걸 몰랐는데 우리 직원이 보더니 이런 건 되게 서브컬처적인 거다 막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쪽에서 많이 쓸 수 있네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전시는 그랬고 2021년 한 해 동안 전체 페이지 뷰 수가 12만 회 정도 됐어. 작년 같은 경우도 11만 명 정도 11만 뷰를 달성을 했거든. 그러니까 총 한 23만 뷰 정도? 2년 좀 안 된 기간 동안 들어왔던 거지. 그리고 미술 전시를 펼쳐서 자기 인스타랑 연결해가지고 자기를 홍보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게 우리가 가장 원했던 거였는데 사실 그런 사람 많지 않더라고. 그냥 정말 소수의 인원들만 그렇게 했었고 나머지는 어떤 학교나 학원에서도 저의 그런 자료가 걸 조금 활용하기도 하고 실명적으로 바뀐 감이 있는데 또 이거는 시각적으로는 자기네 저희가 어떤 디자인 회사에서 본인들의 어떤 사업하는 것들을 표현하기도 했고 되게 다양한 전시들이 많았어. 우리는 처음 봤던 거는 미술인들을 위한 어떤 플랫폼으로서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우리 전시장을 쓰더라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최고봉을 찍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게임 회사, 모 게임 회사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매년 하는 컨퍼런스가 있어. NDC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해서 NDC 메타버스를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대기업이랑 같이 손을 잡고 큰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게 됐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꾸준히 1000명, 2000명씩 MAU는 있었고 확실히 어떤 큰 이벤트 행사를 하면 거기에 확 몰리는 건 있더라고.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거는 우리가 관람객 수를 유치한다기보다는 이 전시를 제작한 쪽에서 사실은 유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 전시를 환경을 제공해 줄 뿐이고 그거에 관심 있는 넥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 수는 사실은 어떤 회사가 어떤 곳이 전시를 여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은 또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게 나도 해보니까 되게 북적북적하고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접근성이 좋다는 말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이기도 해. 그러니까 24시간 접근이 가능하니까 누구는 새벽 3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누구는 낮 시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이거를 또 극복한 다른 플랫폼을 봤어. 어떻게 했냐면 AI 캐릭터들을 돌아다니게 해갖고 말 걸면은 걔가 막 말을 해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반복이 돼.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아 얘 그냥 컴퓨터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그 맵에 많아도 외롭더라고. 나 빼고 다 기계네. 결국에는 그 캐릭터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재밌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를 자연스럽게 풀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은 그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활동 방식이 전시를 한번 열면 전시 주최자가 사람들이 올 때 맞춰서 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한단 말이야. 메타버스도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이 전시를 만드신 분 혹은 큐레이팅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아 저 언제 들어와요 라고 공지를 미리 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 내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인터랙션을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끝나면 알아서 더 보고 싶은 사람 더 보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나도 처음엔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했거든. 뭔가 좀 메타버스 하면 기대되는 게 되게 북적북적하고 왜 레디 플레이 원을 보면 길에 그냥 사람이 우르르 바글바글 하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기술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왜냐면 캐릭터 그 그래픽이 있잖아. 얘를 다 그려야 돼. 만약에 10,000명이 있어 한 공간에. 그러면 10,000명의 3D를 노트북이 그려야 되는 거야. 동시에. 그리고 얘네가 조금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내용까지 다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제페토도 그렇고 제페토도 최대 한 공간이 16명인가 그렇고 우리는 30명인데 그런 식으로 다 제한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프랜드 같은 경우도 걔는 뭐 140 몇 명 이렇게 된다고 써 있어서 야 역시 SK 역시 통신사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30명까지만 렌더링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유령처럼 들어와서 그냥 구경만 하는 방식이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30명이 한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파일을 뭔가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온라인 전시라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이게 뭐냐면 비유를 하면 예전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음악 시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 거기는 음악을 들으려면 특정한 상황에서만 들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일반인들은 음악을 들으려면 쉽지 않았고 그래서 클래식이나 이런 게 되게 고급 음악이었는데 MP3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현장음과는 당연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귀인 나 같은 사람은 그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 복제가 되는 어떤 음악 파일을 통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는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미치도록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난 메타버스 똑같다고 봐. 어떤 전시를 가는데 이 전시가 메타버스로도 있어. 그럼 얘를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있으면 접근이 가능해. 그러면 물론 실제 오프라인 전시를 보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거고 오케스트라 듣는 사람 여전히 있듯이 대다수의 대중들은 MP3를 듣고 메타버스 전시를 볼 거야. 왜? 나는 예를 들어서 대구 사는데 서울에 유명한 전시가 있대. 그러면 서울 갈 시간 없어. 나 맨날 일 해야 돼. 주말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표도 구하기 힘들어. 뭐 예약, 코로나 때는 또 예약도 해야 돼. 예약 늦으면 못 가. 이러니까 다 포기를 하잖아. 그거를 그냥 메타버스로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겼구나. 보고 생각보다 별로면 안 가면 돼. 근데 봤는데 너무 좋다. 아 이건 진짜 꼭 가서 봐야겠다 하면 더 갈 마음이 생기겠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나는 개척하는 거라고 보고 이게 오히려 기존 시장을 더 확대해 줄 수 있다고도 봐. 원래는 우리가 그 메타버스 전시를 하면 전시를 할 때 전시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가벽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화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서 전시장을 더 아름답게 꾸미세요로 이제 돈을 벌려고 했어. 근데 그렇게 한 4-5달을 해봤는데 진짜 하나도 안 팔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이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인지도 모르고 저거를 내가 사서 썼을 때 어떤 효과를 보일지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뭐였냐면 나중에 회사로 개인적으로 막 연락 온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네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전시장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거 얼마 듭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좀 진행 부탁드려요 해가지고 바로 입금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문 제작 같은 걸 하거나 이런 것들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거야. 근데 이런 우리 전시장이 있고 여기다 알아서 꾸미세요 하니까 돈을 안 써. 이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안 쓰고 주문으로 돈을 쓰네?
그리고 어떻게 전시할지 몰라 하더라고. 나야 혹은 우리 직원들이야 워낙 많이 하니까 익숙해서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돈을 쓰기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차라리 저희한테 돈을 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잘 만들어 드릴게요가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야.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돈을 벌 수 있더라. 일단은 최근에 이제 투자를 좀 돌아다녔을 때는 응답이 많이 오진 않았어. 근데 응답이 온 것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매출이 기대 이상보다 좀 낮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도 그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그 틈틈이 돈을 번 상황이라서 이게 엄청 폭발적인 어떤 완성형을 가지고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매출이 팍팍팍팍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사를 설립했던 2020년 9월부터 매년 10배씩 매출을 성장을 하고 있어. 올해 우리의 매출 그 목표도 작년에 10배로 잡아놨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그리고 스케일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확장해 나갈 것이냐. 근데 우리만큼 스케일업 하기 좋은 회사도 없는 것 같아. 아이템 자체가 워낙 메타버스 전시고 도록을 제작하는 건데 내가 프랑스 친구가 있어서 내가 이런 사업한다 하면서 얼마 전에 보여줬었는데 만나서 이거 프랑스 오면 무조건 먹힌다고 막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거 너네는 인터넷 느려서 이거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자기네들 이거 되게 하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시장 조사를 하긴 해야겠지만 글로벌로 진출하기가 너무 용이한 사실 사업이라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스케일업 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올해 얘기를 하면 이제 10분의 1로 깎으면 이제 우리 매출이 나오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올해 10억을 매출로 보고 있어. 내 생각은 상반기 안에는 하지 않을까,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겸손해야지 사람이. 나는 사실 밈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 밈은 카메라야. 무슨 말이냐면 미술이 카메라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많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카메라 등장 이전에는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던 그 미술 사조가 있었어. 근데 카메라가 현상을 그대로 담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이 카메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 똑같이 표현하는 게. 그래서 나온 게 인상파고 입체주의고 뭐 추상회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 이게 나는 미술사의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 옛날에는 내가 화가로서 내가 유명해져서 나도 뭐 잭슨 폴록 같은 사람 혹은 나도 뭐 앤디 워홀 같은 사람이어서 내 이후와 이전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지만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인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카메라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 내가 만든 어떤 기술이 미술 사조를 확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냥 앞으로 메타버스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전시를 할 수 있고 자기 작품을 더 손쉽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아카이빙을 할 수 있다가 되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그림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더 쉽게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효과가 될 거라고 봐. 자연스럽게 그림에 대한 그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그게 미술을 저변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 메타버스 전시라는 거가 하나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그럼 어쨌든 나는 아직도 예술인들을 후원하고 예술인들을 지원할 마음이 있고 대신 서비스와 이 사업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버텨야 되니까 동작해야 되고 이게 시장에 먹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산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오늘 긴 시간 인터뷰 해줘서 고맙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아니, 고생하셨습니다.